1차를 인수로 가지니까 x 곱하기 어떤 식 이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얼추 이제 구성은 할 수 있죠. 왜? 우리 가조건에서 f 곱하기 g가 2x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x 하나 꺼내면 얘는 뭘로 시작하겠어? 2x 제곱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하겠죠. 뒤는 아직은 잘 관심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f 곱하기 g를 x 인수 하나 있어요 라고 해서 분자에 한번 올려놔 볼게요. 그러면 극한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 x 제곱분의 f 곱하기 g 대신에 방금 구해놨던 구체적인 식 x 곱하기 2x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올려놨어. 자,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게 분모 0 되는 걸 하나 약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x 하나 이렇게 약분해 주고 나서 극한을 구하려고 해봤더니 또 뭐야? 분모 x 하나가 남아있다 보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또 0으로 가. 이런 얘가 0으로 가. 그런데 얘는 극한값이 마이너스 4로 존재해야 되니까 또 뭐예요? 분자가 0으로 또 가야 돼. 그러면 위에 했던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또 누구야?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이 x 인수를 또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결론은 뭐겠니? 애초에 f 곱하기 g는 x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가 f 곱하기 g의 또 인수지, 그 안에도 x 인수가 하나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x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2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를 단계별로 할래? 하나하나 할래? 아니요. 이제부터는 리미트 극한의 모양을 봤을 때 분수꼴인데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런데 0이 되는 인수가 분모에 몇 개 있어? 2개가 들어있던 거야. x제곱이니까 2개가 들어있으면 약분을 하더라도 하나가 남을 거니까 어때야 돼? 분자에 또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정리한다는 게 그거예요. 얘가 0으로 가는데 지금 분모에 0이 되는 인수가 x인데 그게 2개나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얘는 f 곱하기 g가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한 번에 갑니다. 그럼 분모에 x세제곱이 들어있어. 그럼 분자도 x세제곱이 들어있어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아까 가에서 f 곱하기 g가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방금 뭐라 그랬죠?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밑에다 쓸게요. 나 조건 때문에 f 곱하기 g는 일단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로 연결될 거니까 여기는 뭘로 시작을 해? 2x로 시작을 하겠지. 그리고 상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보통 개수, 미정개수를 a, b, c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괜찮지? 자, 우리 이제 뭐 한 달 정도 뒤가 되면 아니면 한 달 안짝이 될 거예요. 미분이라는 거 배울 거거든. 그때 한 번 더 강조할 건데 미리 예고편으로 한 번 더 할게. 지금 나 조건처럼 0분의 0꼴 있죠. 0분의 0꼴이 미분 때도 또 나올 거거든. 그러면 0분의 0꼴이 나오면 항상 2개를 하자고 생각하면 돼요. 2개. 첫 번째는 방금 해석했듯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뭐겠니? 마이너스 4라는 극한값 활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0분의 0꼴은 2개를 얻어내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나 조건에 극한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f 곱하기 g를 한 걸 올려놔 봅시다. 0으로 보내고요. x제곱분의 방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해놨던 x제곱 그 다음에 2x 더하기 a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해지죠. 아, 분모 분자에 x제곱이 공통인수로 약분이 되면 이제 0을 보내도 문제가 없다. 0 보내면 극한값이 a죠. 와, 그게 얼마다? 극한값 마이너스 4다.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극한값 이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fx 곱하기 gx는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고요. 2x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괄호 안에 2도 공통인수로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2x제곱에 x-2 이렇게 됩니다. 까지. 와, 그러면 이제 비교해보자고. f랑 g랑 둘 다 각각 다항함수인데 곱해서 봤더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 그 다음에 x 2개, 그 다음에 x-2 1차 요거를 적당히 f한테 주고 g한테 주겠지. 그치? 그리고 맨 첫째 줄에 보면 상수항과 계수가 왜 모두 정수라고 하고 있을까? 왜 정수라고 하고 있을까?
맨 앞에 개수 2를 생각만 해봐도 봐봐 1 곱하기 2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정수란 조건이 없어버리면 분수도 되지 무리수도 되지 그럼 천차만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개수 정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 해석을 곱하기 2라든지 x 2개라든지 x-2 1차 식이라든지 얘네들만 조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주는 정도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f2의 함수값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f에다가 2를 넣은 것이 가장 크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쓱 보니까 x-2를 들고 가버리면 x에 2 넣으면 항상 얼마가 되니? 0이 되지. 0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얘를 제외해 놓고 보자고. 왜? 2 넣으면 0 되니까. 0보다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 다니야 뭐가 있니? 그렇지. fx는 x-2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모두 주면 제일 크게 되겠죠. 여기에서 굳이 개수를 마이너스 2로 줄 필요가 없지. 우리 최대값 잡고 있으니까. 양수로 가면 좋겠잖아, 그지? 그리고 그렇다면 남은 식은 gx가 가져가면 되겠군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그래서 f2의 최대값은 fx가 2x 제곱이 될 때다. 개수가 양수일 때겠죠. 그래서 f 그때의 최대값은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5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자,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형 안에 접하는 원, 내접원이 있지, 그지? 그 내접원이 등장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게 이거라서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적당히 삼각형 그려보시고요. 내접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적당히 그려놔요. 그러면 그 내접원의 중심을 보통 I라고 표현하죠. 안쪽에 있다 라고 해서 I 이런 정도로 표현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심 작도부터 잠깐만 설명을 하면 내심은 삼각형의 내심이에요.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I로 쓴 건데 세 내각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각의 이등분선 교점. 그래서 내심 나오면 꼭지점 연결해서 각이등분이야 이렇게 응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아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마침 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내접원이 등장했는데 내접원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으면 수직을 이룬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이게 원과 접선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수직을 이룬다. 이거는 연장선이 아니고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린 겁니다. 이게 뭐가 돼요?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세팅이 끝났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으면 삼각형 ABC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삼각형 넓이는 기본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높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삼각함수 이용하는 거 뭐 있었어요?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있었지, 그치? 그리고 내접원 등장하면 삼각형 ABC 넓이는 지금 빨간색 각이등분선 보조선을 그린 걸 기준으로 삼각형 ABC를 다시 쪼개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삼각형 IAB 더하기 삼각형 IBC 더하기 삼각형 ICA 이렇게 쪼갠 걸 합하면 되죠. 자, 이렇게 쪼개놓고 보니까 하나만 쳐다볼게요. IAB 쳐다보면 어때? 얘를 밑변, 얘를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수직이니까. 따라서 얘네들 조건들을 쭉 더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2분의 1 곱하기 높이 R이 다 공통인수지. 한 번에 갈게요. 그러면 2분의 1 R을 묶어냈을 때 밑변에 해당하는 게 다 누구야? 세 변의 길이, 각각의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있다면 2분의 r 세 변의 길이 합으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네 저번 나오면 요거부터 떠올려주면 좋겠어요. 많이 응용되는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볼게요. AB, AC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 BC 밑변 그림 표현 다 돼 있네요. 높이는 1이고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할 때 다 표현됐어요. 그래서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A를 무한대로 보낼 때 R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결국은 R이라는 녀석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A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네 저번의 반지름을 도대체 어떻게 BC 선분의 길이인 A랑 연결을 지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네 저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넓이로 접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보기 쉽게 삼각형 ABC는 보이는 그대로 AH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가장 기본식을 쓴 거야. 그치? 그런데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한다 그러면 BC 한 변의 길이가 있고 AB, AC는 이등변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같은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그림에다 표현해 볼게요. AB 길이를 뭐라고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가면 되겠다. 자, 그러면 높이는 1이니까 1의 제곱 쓸 거고요. 밑변은 BH의 제곱이 돼야 돼. 그지? 그러면 BH는 2분의 A니까 제곱하면 4분의 A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뭐야? AB 선분의 길이야.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달아줄게요. 얘랑 네 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2분의 R 그리고 뭐야? 세 변의 길이 합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맨 밑에 있는 A부터 처리를 하고요. 더하기. 그 다음은요. 왼쪽 오른쪽 AB 선분과 AC 선분의 길이가 같으니까 더하면 2배 정도로 쓰면 되겠네. 따라서 2배 루트 4분의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할 거 합시다. 양변에 분모의 2 약분하고요. 아까 목표로 했던 대로 R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지금 R에 곱해지는 걸 몽땅 나누면 되거든요. 그 전에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R,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숫자 앞에 곱해진 2를 루트 안으로 밀어 넣을게요. 그러면 4로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루트 안은 4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결론 R을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면 좌변은 그냥 A였으니까 A를 분자에 올려놓으면 되겠고요. 분모는 A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바로 그냥 걸어볼게요. 여기 A를 무한대로 보낸대요. 그러면 오른쪽도 A를 무한대로 보내면 됐는데 꼴이 뭐예요? A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차수 비교 1차 1차 맞네. 그지? 그렇다면 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38 59번 할 거고 또 8번 또 7 또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됐어? 57번 가보겠습니다. 극한 모양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어때요? 분모가 0으로 가지. 그래서 항상 이제 0분의 0꼴 아까 두 가지 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면 되겠다. 0분의 0꼴을 제일 많이 보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함수. 그러면 1차, 2차, 3차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단 가봅시다.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 볼게. 첫 번째, x를 1로 보내는데 마이너스 6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맞죠? 주요 명제였어요. 분자가 1로 간다라는 건 f1이 0이야 라는 뜻과 같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fx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맞지? 그래서 fx 좀 이따 하고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F, 자, 분모의 마이너스 1 극한 보내보면 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즉 당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0이야 라는 거죠. 그럼 얘는 또 뭐예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로 fx는 필수적으로 x-1 인수와 x 플러스 1 인수를 가져야 해요. 아이고, 자꾸 튀지? 괜찮나요? 그리고 여기를 추가로 더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를 뭐 다항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가 상수면 어쩔 수 없고 2차고 아니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gx 이렇게 놔둬볼게요. 괜찮나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극한값이 보이면 두 가지를 하자 그랬는데 우리 한 가지밖에 안 했어. 분자가 0으로 간다, 그지? 이제 극한값 이용하러 가보자고. 그럼 첫 번째 극한값으로 돌아와서 x를 1로 보낼 때 분모 x-1에 fx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익숙해지니까 생략하는 게 좀 많아질 거야. 어차피 x-를 약분하고 극한 보낼 거잖아, 그치? 맞나요? 보내봅시다. x-1 약분하고 1의 극한을 보내면 2배 g1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은 2가 되고 x에다 1 넣을 거니까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6 극한값이다. 오, 그래서 여기 정보 하나. 우리 아까 f에 혹시 뒤에 곱해지는 식이 있다면 gx를 대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1을 넣은 게 마이너스 3이 나와야겠다. 똑같이 두 번째 극한에다가도 fx를 올려놔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fx는 x-1, x 플러스 1, gx 이렇게 됐는데 는 아래 위로 x 플러스 1이 이제 약분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배의 g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게 극한값 2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g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정보 두 개를 더 얻어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원하는 대로 설명을 해보자. fx는 다항함수인데 필수적으로 x-1, x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 추가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x에 대한 식 gx라고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 gx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작게 차수를 잡으라 그랬잖아. 상수함수가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상수함수는 어떤 거냐면 x값이 바뀌더라도 y값이 고정된 거, y값이 일정하게 고정된 건데 지금 함수값이 다르죠. 그럼 상수함수는 아닌 거네. 그러면 그 다음 차수 1차 함수야. 1차 함수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gx가 1차 함수라고 가정하고 ax 플러스 b 정도로 두면 되겠죠. 괜찮나요? 만약에 여기서 그걸 만족하는 ab가 없다 그러면 2차로 올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조건 넣어볼게요. g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고 그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g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뭐 당연하게 연립하면 ab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gx는 최소 차수로 1차가 되기만 하면 되겠구나. 자, 연립해서 그대로 정리할게요. 그대로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러면 두 식에 하나 넣으면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만족하는 개수 ab가 있는 거니까 gx가 존재하는 거네. 그럼 더 할 필요 없지. 2차, 3차 할 필요 없잖아. 차수가 가장 작은 거니까. 따라서 문제는 그때 fx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뭐 더 재미없네요. 그대로 넣으면 되겠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뭐 물론 마지막에서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최고차의 개수 마이너스로 표현해도 뭐 괜찮겠다. 괜찮죠? 네. 한 번만 더 복습하면 0분의 0꼴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인수 찾기 먼저 하고 극한값 이용하기 이렇게 두 가지. 자, 58번 넘어가 볼게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가를 보면 부등식이 보이지 않니? 이거 뭐겠니? 왼쪽 오른쪽 극한값이 아마도 같게 되면서 가운데 거가
끼어 있는 극한값이 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부등호를 보면 그 생각부터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래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제곱분의 fx의 극한값은 이 모양을 만들어내란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다시 가조건에 보면 f의 범위가 주어진 거지 구체적인 f의 식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식을 구하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구체적인 식을 가지고 해결을 해보자. 그런데 나 조건에 뭐가 있냐면 표시를 잠깐 해보자. fx가 여기 있었는데요. 그 fx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 4다라고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fx에 뭘 곱해놨니 봤더니 2x제곱 플러스 1을 곱해놨어. 자, 중요한 거는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죠. x제곱이 0 이상인데 플러스 1까지 했으니까 양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분모에 나눠놓은 것도 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어때요? 짝수 제곱에 플러스 2는 양수지. 양수를 곱하고 양수를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란 얘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다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fx에 다 곱하는 거니까 제일 왼쪽에 분모에는 2x제곱 플러스 1을 곱하고 원래는 ax제곱 빼기 2가 있었어요. 그죠? 분모는 x 4제곱 더하기 2로 나눕니다.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예요. 그럼 다 써볼까? 우리 지금 fx에다가 2x제곱 더하기 1을 곱하고 x 4제곱 더하기 2로 나눈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 또 안 바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마찬가지로 2x제곱 더하기 1을 곱하고 x 4제곱 더하기 2로 나누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죠. 와,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요 식이 어디로 가요? 얘가 4로 간대. 맞죠? 4로 간대.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은 어때야 될까요? 극한값을 구해보면 적어볼게요. 이만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 차수가 같아야겠죠?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예요? 얼마야? 예? 여기 요거 자체로 1분의 2a지. 1분의 2a 2a가 되겠네. 요거는요 똑같네요. 그죠? 1분의 2a a 요렇게니까 어머, 그러면 2a와 2a 사이에 끼워져 있는 극한값이 4거든. a는 2. 그렇지. a는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인데 우리 가조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공간이 좀 있으니까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x제곱 빼기 2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2x제곱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구하려는 모양을 봤더니 fx를 x제곱으로 나눠야 돼.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대로 x제곱으로 나눌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극한을 보내면 한 번 더 이거 어디로 가요? 2. 이거 어디로 가요? 2.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서 이 녀석도 2로 간다. 그래서 극한값은 2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5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기출문제라서 푸는 방식을 좀 알아두면 조금 더 편하고요. 이 문제가 뭐 문제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다 없다 요게 지금 포인트는 아니고 이런 문제를 풀 때 배경이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잘 챙겨 놓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문제 쓸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오른쪽 공간 되죠?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단원에서 배우던 녀석입니다. 이렇게 빗변을 바닥에다 엎어놓고요. 이름 달아볼까? A, B, C 이렇게 직각삼각형 있습니다. 그래서 A 꼭지점에서 BC 위로 수선의 반을 내려볼게요.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3개가 무슨 관계야? 닮은, 그렇지. 닮은 관계야.
기억나니? 이거를 선생님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라고 기억하자라고 합니다. 직안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잠깐만 보면 여기를 x 각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더해서 90도가 되는 오른쪽 여기를 y 각도라고 한다면 왼쪽 삼각형으로 오면 이미 뒤쪽이 90도잖아, 그지? 그러면 더해서 90도가 되려면 여기가 y여야 해.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서 90도가 되려면 여기가 x여야 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각도가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같아야 됩니다. 같다를 이용할 수 있어. 맞지?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각도 관련할 때. 그래서 아마 삼각함수나 아니면 삼각비를 다룰 때 이거 봤을 거야.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랑 같으니까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많이 쓰는 내용이고, 두 번째, 그러면 얘네들 전부 AA 닮은 관계지. 그럼 닮은 도형이 이거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결과가 뭐였냐면,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요쪽 제곱은 이쪽으로 왔으니까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랑 같다. 이쪽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곱한 거랑 같다. 그럼 남은 건 이제 A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렇게 제곱은 갈 수 있는 데가 뭐죠? 양쪽이겠죠. 곱한 거랑 같다. 요게 닮은 비를 이용한 관계식이야.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 그림만 그려놓고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안직 문제는 각도가 같고 닮은 도형이니까 닮은 비를 이용할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2차 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P점이 t, t 제곱 마이너스 4 적어놓고 볼게요. t, t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이 있는데요.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짜리네요. 그죠? 그래서 그 원에 접선 두 개를 그었고 그 접점을 AB라고 하재.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AB가 접점이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린 거잖아. 그지? 그럼 뭐야, 여기가 90도를 이룬다. 요거 아까 내저번 할 때 했던 그 내용이네요. 그죠? 90도를 이룬다. 요거 그림 다시 그리긴 할 거니까. 그래서 삼각형 OAB, 가만히 보니까 OAB는 여기야.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 이등변 삼각형이지? 여기 반지름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그거를 ST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PBA 요거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원박의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를 우리가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 뭔가 접선에서 배우죠, 중3 때. 맞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도 이 길이가 같은 건 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그 두 개의 이등변 삼각형의 각각을 ST, TT, 선생님은 짧게 ST라고 부를게요. 요렇게 넓이를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극한 구하라는 걸 보니까 복잡해. 와, S도 구해야 되고 T도 구해야 되는데 일단 구해놓고 2로 보내보고 무한대로 보내보고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구하라고 하는 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율이 등장해. 여기 보면은 S분의 T가 등장하지. 괜찮니? 자, 그러면 그거 해석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려놓을 텐데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쉽게 지금 OAPB를 그릴 거거든. 요거 그릴 거야. 그거를 해석하기 쉽게 좀 이쁘게 그려 놓을게요. 큼지막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O,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따시만하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P. 그래서 지금 AB 이거 원의 현이기도 하고요. 연결한 선분 한다 그러면 왼쪽 게 S, 오른쪽 게 T입니다. 맞죠? 왼쪽 게 S, 오른쪽 게 T.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아까 봤듯이 지금 AB가
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 O에서 접점으로 보조선 그으면 여기 수직입니다. 여기도 수직이겠죠. 아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OP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놔 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삼각형 OPB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OPA는 합동도형이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증명 안 해도 수직으로 만나는 거 알겠죠? 괜찮니? 그럼 봐봐. 표시해볼게. 이거를 우리가 S라고 보기로 했어. 그런데 아래 위로 합동이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같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여기를 2분의 S, 여기도 2분의 S, ST를 S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BAP, PBA 여기를 T 넓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역시 여기랑 여기랑 같지. 그러면 반띵해서 가져가면 여기가 2분의 T, 여기도 2분의 T 이런 구조가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면 아까 극한 구할 때 ST분의 TT, S분의 T 비율이 있으니까 요거 비율로 한번 들고 와볼 거거든. 각각 넓이를 구해도 돼요. 그런데 넓이 구하는 게 워낙에 이제 식을 많이 써야 돼서 차라리 그냥 비율로 들고 와보려고 하는 건데, 짠!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은 어차피 얘네들 2배씩이지. 그러면 그거는 여기 비율이랑 여기 비율을 비교해도 되죠. 다시 말하면 2분의 S분의 2분의 T를 구해도 S분의 T 비율이란 말이야. 아이고, T가 대문자여야 되는데 T는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비율을 따져보려고 해요. 어디?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을 따져보려고 해. 자, 그러면 쌤이 이걸 왜 그렸는지 알겠지? 그죠?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은 닮음 도형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닮음이니까 우리 지금 넓이비가 필요한 거죠. 넓이비가 필요한데 닮음 도형이니까 닮음비로부터 가져오면 되겠네. 넓이비는 닮음비의 뭐? 제곱 비율이니까. 까지 되겠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보자. 밑에 식 적어볼게요. ST 대 TT, S 대 T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위에서 쓴 대로 요 녀석은 2분의 S 대 2분의 T 비율을 가져가도 똑같죠? 어차피 2배를 할 거니까 비율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둘은 닮음 도형이니까 닮음비 제곱비로 가져가면 되겠다. 까지 되겠니? 닮음비로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길이를 알 수 있는 게 OB 길이는 2라고 알 수 있거든요. 적어 놓을게요. 여기는 2란 말이야. 반지름의 길이. 괜찮나요? 그 다음에 OP도 알 수 있어요. OP는 원점에서 P점까지 거리니까 쌤이 여기 이렇게 빼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OP 길이는 루트 원점에서 P점까지 거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X좌표 길이 차이의 제곱 T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 차이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BP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뺄게요. BP는 OBP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뭘 빼면 돼? 2의 제곱을 빼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루트 OP가 B변이니까 그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져서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누구? 2의 제곱 4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2분의 S와 2분의 T의 닮음 도형의 닮음비를 가져와 볼 거거든.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OB 길이에 대응하는 게, 자, OB 길이는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누구야? B변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의 삼각형에서 그 길이에 대응하는 변이 누굽니까? BP지. 그러니까 OB 대 BP를 하는 게 이게 뭐예요? 닮은 B를 구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넓이 B, 즉 닮은 B의 제곱 B가 필요하니까 제곱하면 되겠네요. 괜찮니? 그러면 아까 OB는 길이가 2니까 제곱하면 4고요. 대 BP 제곱은 조금 전에 BP 피타고라스 정리로 정리해놨잖아, 그지? 저거 루트만 벗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T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4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관계가 결국은 닮은 B를 제곱해놨으니까 이게 우리가 찾는 넓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얘가 S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T 비율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해? S분의 T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S 부분을 분모로 샥 가져가면 되지. 즉 이제 다 적어볼게요. ST분의 TT는 S를 분모로 가져가면 되니까 4분의 분자 4차 이제 차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럼 조금 더 이쁘게 쓴다 그러면 4 분모 놔두고 T제곱 마이너스 4가 공통인수니까 묶어내봅시다.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어내면 앞에 덩어리는 T제곱 마이너스 4 한 덩어리가 남고 뒤에는 몽땅 나갔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짠 이렇게. 그러면 뒤쪽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되겠네요. 와, 그래서 S 따로 T 따로 구하지 않고 두 개가 직각삼각형 안에서 직각삼각형 닮은 도형이라서 닮은 B를 통해서 넓이 B로 가져왔습니다. 요게 제일 간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돌아가서 가봅시다. 첫 번째 리미트 T를 2의 우극한으로 보내고요. 이렇게 쓸게요. T 빼기 2분의 1에다가 ST분의 TT를 조금 전에 구해놓은 걸로 그대로 박아 넣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T를 2의 우극한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우극한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T가 2의 우극한이라는 거는 2로 자꾸 가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면 요게 지금 T잖아. 이게 누구야? 이차함수 위에 있는 P점의 X좌표야. 2로 간다는 얘기는 X좌표를 2로 자꾸 보내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였지. 그러니까 여기 X좌표가 2였던 거야. 그런데 우극한이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온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쭈루루루 내려오면 2보다 조금 큰 데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런 상황인 거지. 계산할 때는 2의 우극한은 그냥 우극한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그냥 2의 극한이야. 자, 그럼 뭐가 문제야 여기서? 분모가 0이 되는 t-2가 문제죠. 근데 이거 인수가 하나 들어있어요. 어디? 여기 들어있네. t 더하기가 남겠군. 자, 이제 극한을 보내보면 문제 있어 없어? 없어. 2 넣읍시다. 그러면 분자 첫 번째 2 넣으면 4니까 분모 4 약분하고 뒤에 t제곱에 t자리 2를 넣으면 2의 제곱 빼기 3은 1 이렇게 되겠죠.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 녀석은. 두 번째 극한 t를 이번에는 무한대로 보내고 있대요. 그리고 t 4제곱 빼기 2분의 1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st분의 tt 조금 전에 했던 4분의 t제곱 빼기 4 t제곱 빼기 3 이렇게 갈게요. 그럼 이제 구조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이건 워낙에 쉽죠. 어때요? 최고차항의 개수 b가 되겠군.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렇게 차수가 같은 걸 줍니다. 풀다 보면 차수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그거는 잘못 풀었을 확률이 높아.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얼마? 진아 얼마? 4분의 1. 좋아요.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합하면 4분의 5.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RPM 가봅시다. 지난번에 그 14페이지까지 같이 풀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14페이지. 오늘은 15페이지부터 질문 한번 받아볼까? 개념 원리에서 푼 내용과 좀 유사하면 어떤 내용이든 설명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의 질문부터 볼까요? 73번 2번 두 개면 될까요? 오케이. 72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구조를 봐봐. 분수꼴이고 0으로 보내는데 극한값 1이 있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모가 0으로 가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x에다가 0을 넣어본다는 얘기네. 0을 넣고 0을 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분모는 0으로 가는구나.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 해. 주요 명제였어요. 그거부터 처리. 그럼 하나 하는 거고, 그 다음 뭐야? 1이라는 극한값 이용하는 거. 그래서 분자에 0을 넣으면 루트 b 빼기 a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b 대신에 a제곱을 넣어도 되는데 요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루트 안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루트 밖에 있는 녀석을 좀 정리하면 되겠죠. a 대신에 뭐 루트 b로 갈아 끼워 보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루트가 보이니까 이제 뭘 해요? 유리화 해야겠지. 잠깐만, 밑에도 a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b 하나만 갈아 끼우자. 루트 안에서 어떻게 뭐 해결되겠지 뭐. 지금 a를 갈아 끼우려니까 분모에도 a가 있고 분자에도 a가 있고 오히려 b 하나만 갈아 끼우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다, 그지? 거꾸로 가볼게요.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b가 a 제곱 이렇게 갈아 끼워 봅시다. 자, 그러면 극한 한번 적고 다시 정리할게요. x를 0으로 보낼 때 좀 큼지막하게 빼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 x제곱 더하기 ax b 대신에 a제곱 빼기 a 분모는 루트 a 더하기 x 빼기 루트 a 빼기 x. 짠. 구조만 봐도 좀 귀찮지만 아래 위로 유리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x를 0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야 됩니다. x를 찾아야 돼. 맞지? 자, 그래서 자, 분자에는 다 쓰고 하자. 어쩔 수 없다. 썼으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꾼 녀석을 곱하고요. 그럼 밑에도 곱해야겠죠? 그거를 위치를 여기다 잡아 놓을게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여기다 잡았어요. 왜? 얘도 유리화를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빼기 x 이렇게 똑같이 루트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빼기 x. 자, 이렇게 했습니다. 는 극한은 나중에 보내고요. 인수를 찾아야 되니까 가봅시다. 분자부터 첫 번째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a제곱이 날라갈 거니까 남은 게 x제곱 더하기 ax가 될 거고요. 여기에 루트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빼기 x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밑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암산하겠습니다. a 플러스 x가 나올 거고요. a 마이너스 x가 나올 건데 뺄 거란 말이야. 그러면 a 사라지고 x 빼기 x는 2x가 되겠죠. 그리고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에 더하기 a 이렇게 왔습니다. 등장! 0이라는 게 보이죠? x 인수가 어디 있냐 봤더니 요거 하나 지우고요. 여기 x 하나 인수를 꺼내면 x 더하기 a 이렇게 남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x를 0으로 보내보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모부터 쓸게요. 2 곱하기 괄호 안은 빵빵 집어넣으면 일단 쓰고 볼게요. 루트 안에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이렇게 남고요. 분자 x에다 0 넣으면 앞에는 a고요. 그 다음에 빵빵 집어넣으면 루트 a 루트 a 2 루트 a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 되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 2도 약분을 처리.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이 좀 중요한데 루트 안에 어떤 숫자든 어떤 식이든 제곱꼴이 들어있으면 그냥 꺼내면 안 되죠.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좋게
a가 위에서 양수라고 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a로 꺼내지겠죠. 되겠지? 그러면 옆에다가 한번 더 적어볼게요. 이 놈은 2a분의 a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아래 위로 a 인수가 있으니까 단계가 좀 많았지만 2분의 루트 a까지 극한값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 값이 1이다. 이렇게 됐네요. 그럼 2 곱하고 제곱하면 a는 4가 될 거고요. 괜찮나요? 그러면 a가 4면 위에 돌아가서 b는 그것의 또 제곱이니까 b는 16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정확히 뭐 루트가 보이기도 하는데 결국은 0분의 0골의 극한값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하나랑 그 다음에 1로 보내는 극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봤어요. 한 번 더 무한대로 보내는 건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 비교 개수 찾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당장 x를 무한대로 보내면 1이라는 0이 아닌 극한값이 있으면 차수가 같아야 되고 최고 차이의 개수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0일 수 있니? 안 되지. a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해석한 거는 a는 1이다. 끝입니다. 할 게 없어. 괜찮죠? 그 다음에 특정한 값 1로 보내는 극한값 두 가지 하자 그랬습니다. 극한 적어 볼게요. x를 1로 보내는데 fx 구체적인 식을 적을 때 자, a는 1을 집어넣을 거고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고 두 번째 분모를 인수분해 할게요. 여기 분명히 x-1이 있을 거야.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극한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와, 그러면 늘 하자고 했던 거 첫 번째 분모에 x-1 분모가 0되는 인수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분자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x에 대한 식 gx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g에다가 1을 넣은 게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래서 1 집어넣어 보면 1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게 0이 되어야 해. 그러면 지금 미정계수 bc가 있는데 하나를 줄여줄 수 있겠죠. 거기서 뭘 해? 인수분해를 해서 분모에 있는 x-1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c를 지워보죠. 보통 이제 상수항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비 마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gx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bx에 c 대신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준다면 x제곱 빼기 1을 가지고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b를 있는 걸 b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찾았네요. 그죠? x-를 인수로 꺼내면 x 플러스 1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극한 모양을 다시 쓸게요. 이번에는 분모 분자에 x-1이 있는 걸 봤으니까 약분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가 분모에 남을 거고 분자는 x 더하기 1 더하기 b가 남겠죠. 어때? 이제 극한을 보내도 문제가 없네요. 그죠? 1 극한 보내면 3분의 2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1의 극한값으로 존재해야 돼. 3 곱하고 2 넘기면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가 있었죠. 아까 지금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또는 C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인데 자, B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플러스 5 빼기 1은 4가 되겠네요. 다 찾았다. 그치? 그래서 B, C, A까지 다 찾았습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아까 개념원리 풀었던 거랑 사실 문제를 조금 바꿔놓은 거지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와 개수 결정하기 그 다음에 0분의 0꼴에서 두 가지 하기 요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6페이지 질문 75번 77번 81번 오케이 봅시다. 네, 75번 볼게요.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너무 좋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모든 걸 생략하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딱 단서만 적어 놓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
x를 인수로 갖는다. 두 번째는 뭐겠어? x-1을 인수로 갖는다.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fx를 이미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fx는 x도 인수를 가져야 되고 x-1도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fx에서 3차라 그랬거든. 벌써 2차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3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아니다 말이 없으니까 그거를 유의해서 여기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1차식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a와 b를 찾는 게 이제 목표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인수 찾기에서 끝낼 거 아니잖아. 뭐야? 극한값 이용하자 그랬지. 다시 올려놓으면 되겠네. 첫 번째 극한 x를 0으로 보낼 때, 자, 요거도 아래 위로 x 약분하고 남은 걸 쓸게요. 괜찮나요? 그러면 xx 약분하면 x-1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x를 0으로 보내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게 4구나. 와, b 찾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b는 마이너스 4. 두 번째 극한, 이번에는 x를 1로 보내면 아래 위로 x-1을 약분하고 남은 x 곱하기 ax 플러스 b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4까지 넣어서 이제 a만 찾아볼게요. 그러면 x를 1로 보내면 1 곱하기 a 빼기 4니까 그냥 a 빼기 4겠죠. 그게 극한값 마이너스 2더라. 와, 그러면 a는 2겠군. 짠, 이렇게 되겠네. 다 찾았다, 그지? 따라서 밑에다가 fx를 한 번만 더 적어보면 x-1 a는 2니까 2x-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가볼게. 얘를 x-2로 나눠서 x를 2로 보내보래. 그러면 뭐 눈에 보이네요, 그죠? 요거 약분하면서 분모가 0 되는 걸 없애주고 분제 뭐 남아요? 2 곱한 게 남아야 돼. 요런 상태에서 x를 2로 보낸다가 되겠죠. 이렇게 갈게요. x를 2로 보내자. 그러면 앞에 2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그치? 자, 그 다음에 7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똑같은 얘기네, 그죠? 인데 그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라고 할 때, 짜잔, 짜잔. 아까 개념을 하던 거랑 거의 똑같지, 그지? 자, 방향만 잡고 갈게. 일단 첫 번째 식에서 fx는 x-1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 fx는 x-2라는 인수를 가져야 돼요. 일단 벌써 2차여야 돼. 괜찮지? 그 다음에 뒤에 뭔가 식이 더 곱해져 있는 게 뭔지는 모르니까 아까는 gx를 우리 임의대로 했는데 그 뒤에 붙은 거를 gx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함수 hx 정도로 잡아둡시다. 그 다음에 뭘 해요? 그거를 그대로 첫 번째 극한에 올려놓고 분모 분자 x-1을 나누어서 극한을 보내보고, 그러면 hx에 1 넣은 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극한의 분자에 아까 구성해 놓은 걸 또 올려놔. 그리고 아래 위로 x-1을 약분하면 그대로 2를 밀어넣었을 때 h2가 얼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 아무래도 그걸 만족하는 건 hx가 1차 함수일 거야 라는 거죠. 차수가 가장 낮은 거.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81번 보겠습니다. 부등호 모양을 보니 이거는 그렇게 해결해야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나요? 자, 가봅시다. fg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나누기 g를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f 나누기 g. 자, 일단 여기서 fg를 해결할 수 있겠니? 단우 이거 풀어봤어? fg 각각 구해볼 수 있겠니? 더하면 뭘 구할 수 있어? f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식은 몰라도. 그 다음 g는 빼면은, 근데 뺄 때 조심하는 게 뭐야? 부? 빼면 이게 더하는 거는 이게 범위로 나타나는 거니까 작은 것끼리 더하고 큰 것끼리 더하면 제일 작은 범위, 제일 큰 범위가 되는 거잖아. 뺄 때는 지금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고 싶거든. 빼면 이제 gx의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로 빼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 사이값이에요 라고 표현할 건데, 작은 것끼리 빼고 큰 것끼리 빼는 거니? 잠깐만. 뭐 이렇게 x의 범위가 있고
y가 뭐 1에서 3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x 더하기 y 해보고 싶어. 아래 위로 더 해보고 싶어. 근데 얘가 결국은 범위로 나올 거잖아요, 그치? 제일 작은 건 뭐예요? 3, 2 더하기 1 작은 길이 더한 게 제일 작을 거잖아. 그래서 3 제일 큰 거는 7 이렇게 표현 되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는 x 빼기 y는 어떻게 표현하자는 걸까? 2 빼기 1, 1 4 빼기 3, 1 이렇게 될까? 그치? 안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x에서 y를 뺀 게 결국은 뭐보다는 클 거고 뭐보다는 작을지 범위로 이제 등장을 할 건데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 가장 작을 때가 언제예요? x는 가장 작은 걸 선택하고 y는 가장 큰 거를 선택했을 때 빼면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요. 여기는 2 빼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y가 가장 크려면 앞에 게 가장 크고 빼는 게 가장 작으면 되죠. 그래서 4 빼기 1, 3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봐봐. f부터 가져온다 그러면 그대로 더하면 가운데가 2f가 되는 거죠, 그죠? 쑥쑥 더하면 되겠네. 좌변 우변 그대로 더하자. 4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가 2f가 되는 거고, 오른쪽 4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치?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고 f 간단하게 요리를 쓸게요. 그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이렇게 f의 범위가 나온다. 그치?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뺄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작은 범위 있는 거는 왼쪽에 제일 작은 거, f의 제일 작은 것에서 오른쪽에 제일 큰 거 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지금 다시 여기서 요걸 뺀다는 얘기입니다. 뺄게요. 2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거나 같다. 이게 누구예요? 2배 gx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크려면 이제 가장 큰 데서 가장 작은 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빼면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로 또 나누면 x 제곱 더하기 x 그거나 같다 g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휴, 됐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할 거는 f를 g로 나눌 겁니다. 또 해야 돼. 무슨 얘기냐? 결국은 g분의 f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이쪽에 들어가는 게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비율이 작으려면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야 되지. 분모가 g니까 g의 최대값을 분명히 갖다 박아야 돼요. 누구 가야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여기가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가장 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f가 가지는 가장 작은 값이 가면 되겠죠?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가장 클 때는 f가 가장 크면 돼요. 분자가 가장 큰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 올라가고, 가장 커야 되니까 분모의 gx는 가장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다. 지금 x를 모두 양수 범위에서 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푼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등식으로 나타난 것의 극한은 양쪽 끝에 극한값이 같으면 가운데 껴져 있는 애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들만 쳐다본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식이 좀 꼬여도. 그러면 결론, 극한을 보내면 얼마? 무한대로 보내면 2. 왼쪽도 2, 오른쪽도 2, 가운데 것도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넘어가 볼까? 85번. 네, 또 86번 또 있나요? 되나요? 자, 85번부터 보겠습니다. t는 좀 이따 해석하고요.
해석하고 봅시다. t는 밑에 보면은 기울기 3짜리인 직선의 y 절편입니다. 그죠? 이게 실수 t니까 뭐 돌아다닌다는 얘긴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 직선과 만난다. 이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기본 개념 잠깐만 얘기하죠. 원이 요렇게 있습니다. 중심이 3,1이다. 적당히 찍어 놓을게요. 기울기가 3짜리면 꽤나 가파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녀석입니다. 지금 요 정도로 그려놔 볼게요. 그러면 y절편은 어딘가 있겠지, 그지? 그게 t값인데 지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언제 만나요? 언제부터 만나요? 요 놈이 y절편이 올라간다 그러면, y절편이 커진다 그러면 이제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y절편이 여기 있다가 y절편이 위로 커지면 이렇게 만나면 첫 번째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몇 군데서 만나요? 두 군데서 만나요. 쭉 가다 보면 다시 기울기는 안 바뀔 거니까 다시 접하는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벗어나겠죠. 이런 식이야. 그치?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원과 직선이 접한다가 이제 기준이 될 건데, 접할 때 선생님 위치 갖다 놔 볼게요. 접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요? 원과 직선이 접한다. 여기 직선을 L이라고 할게. y는 3x 플러스 t를 L이라고 봤을 때 L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잰다면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 요렇게 같아야 돼 라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계산상의 이로움이 있고요. 나 그거 모르겠는데요, 공식 까먹었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원의 방정식을 세워. 그거는 이렇게 풀진 않을 거지만 방법이니까. 원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가 3,1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0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세워. 그런 다음에 연립이겠죠. 교점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y 자리에 아까 했던 직선의 방정식 3x 플러스 t를 밀어 넣어. 그러면 이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두 개를 가지면,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면 두 군데서 만난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접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볼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접하면 교점이 하나라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접근하는데, 여기 식 정리하고 판별식 쓰기가 조금 번거롭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상에 조금 간결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적용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할게. 접할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접한다라면 직선에서 3,1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요 개념이야. 자, 거리 D라고 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그러면 위에다가 적을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야 돼요. 일반형이라 함은 한쪽 끝으로 다 이항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3x 빼기 y 더하기 t는 0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거리 공식은 오랜만에 하니까 잘 봐보세요. 분수꼴이고 분모는 루트 안에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입니다. 3제곱 더하기 1제곱은 1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절대값 처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선에서 점까지 거리니까 이거는 간단해. 거리를 재려는 점을 직선에 넣고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1을 밀어 넣으면 3, 3은 9 빼기 1, 8 더하기 t 이렇게 절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뭘 보려고 해요? 접한 때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누구랑 같다? 반지름의 길이 루트 10과 같다. 그렇다면 루트 10 곱하면 10이니까 8 더하기 t는 루트 10 곱해서 10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절대값 풀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만족하는 t값을 찾아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t값은 두 개다. 첫 번째 플러스 10이면 2일 때고요. 또는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18일 때겠죠. 까지 괜찮니? 그러면 그림 해석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세로 하나 그릴게요. 아래쪽에 조그맣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원이 있었고 기울기 3짜리가 접하는 경우가 아까 해석했지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매우 다른데 여러분들은 적당히 그리세요. 이렇게 두 직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y절편을 찾아보니까 아래쪽에 값을 넣을게요. 여기 y절편이 2인 거고 t값이 2인 거였고 여기 y절편 t값이 마이너스 18이었던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y절편이 마이너스 18보다도 작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마이너스 18보다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교점이 2개가 되겠지. 언제까지? 2 직전까지. 그런데 2가 되면 다시 교점이 하나가 되고 2보다 커지면 더 올라갈 거니까 교점이 없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t에 따라서 교점이 바뀌니까 그 교점의 개수를 ft라는 함수로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ft를 정의를 해볼게요. 저기 밑에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18 y절편이 t값이 마이너스 18이 될 때 점 한 군데서 만났어. 접했어요. 그렇다면 t값이 마이너스 18보다 작으면 ft가 개수 개념이었으니까 0개가 되겠죠. t가 마이너스 18이면 교점 1개가 되겠죠. 마이너스 18보다 크고 쭉 가서 2보다 작으면 2 직전까지는 2개가 되겠죠. t가 2면 다시 접하는 경우니까 1개가 될 거고 t가 2보다 커지면 교점이 없으니까 0개가 되겠죠. 가 됩니다. 괜찮죠? 나중에 다음 단원에 있는 연속 단원에 가면 이런 구조의 문제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거 대비해서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알겠죠? 그래프 그리고 위에서 이제 극한을 보라고 하니까 극한값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함수값이 ft값이니까 나와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0, 1,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그리게 이렇게 그래프 영역을 할당을 하고요.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18 여기 t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t축이고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2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려보죠. 먼저 조금 굵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8보다 작을 때는 0 함수값이 0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8에 빵 꺼내고 0은 이렇게 t축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될 때는 1입니다. 여기가 1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점을 하나 뿅 이렇게 찍어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부터 2 직전까지는 2개여야 돼요. 그래서 함수값이 2 여기라고 하고 괜찮죠? 2개니까 마이너스 18보다 클 때 여기 빵 꺼내고 2 빵 꺼내고 계속 2개 이렇게 그려주고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2일 때는 다시 1개니까 함수값이 1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t가 2보다 클 때는 0개니까 2에 빵 꺼내고 오른쪽으로 쭉 계속 0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와 이게 ft라는 함수 형태입니다. 막 끊겨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해석해보자. 첫 번째 마이너스 18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8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0이죠. 두 번째 2의 좌극한입니다. 2로 가는데 2의 왼쪽에서 가래.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 2겠다. 그 다음에 F2는 정확히 함수값이네요. 얼마? 2를 넣은 함수값 1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요거까지가 완벽하게 푸는 방법인데 이제 조금 더 익숙해졌다면 여기서 해결해 볼게요. 여기서 잘 봐봐.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 원의 직선이 접할 때가 아래쪽에 y절편 t-18일 때 정확히 마이너스 18이 되어야 접하는 거. 그 다음에 2가 되어야 위에서 접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해석해 볼게요. 여기 뭘 해석하는 거냐면 t를 마이너스 18의 좌극한으로 보낼 때 교점 몇 개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ft가 교점의 개수였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8의 좌극한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8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8이 여기 있었다면 그거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개수가 몇 개인데 이런 얘기야. 마이너스 18이 되어야 그제서야 교점이 하나지. 그러면 마이너스 18보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교점이 몇 개겠니? 없는 거지 뭐. 0개. 알겠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의 좌극한이면 2보다 밑에서 2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가 여기 있으면 그거보다 밑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교점 몇 개? 2개. 그 다음에 F2라는 거는 정확히 T를 2로 잡으면 교점이 몇 개냐라는 거니까 T를 2로 잡으면 그때 교점은 하나인 거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여기서 또는 여기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8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게요. 여기 설명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쌤이 여기 뒤에까지 숙제를 냈었지. 좀 양이 많긴 많았었는데 한 번 더 같은 범위로 낼게요. 알겠죠? 오늘 풀었던 거 쌤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풀이 복습을 한번 하시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했던 거구나 로 보시고 RPM 21페이지까지 한 번만 더 복습해서 가져옵시다. 알겠지? 숙제 이미 다 했으면 많이 없죠?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봐봐. 알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